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7번째 단원 물질의 자기적 특성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2점짜리 1번부터 봅시다. 그림과 같이 A, B가 XY 평면의 원점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X축상의 두 지점에 놓여 있을 때 Y축상의 점 P에 나침판을 놓았더니 좌침의 N극이 플러스 X 방향을 가리킨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이동 방향을 말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N극이 가리켰다는 얘기는 N극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점 Q는 O를 중심으로 P와 반대편의 Y축상의 지점이고 기역과 니은은 N극과 S극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나침판의 N극이 오른쪽으로 가리키니까 점 P에서 오른쪽으로 가리키니까 A의 기역은 N극이 되고 B의 니은은 S극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만 찾아보자고요.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N극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O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속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런데 이 자속은요,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만을 따지는 거죠. 그럼 수직으로 통과하는 거는 점 O에서가 점 P보다 크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O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럼 디귿, 닫침판을 Q에 놓았을 때 좌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마이너스 X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장의 진행 방향으로 나침판이 정렬이 되니까 플러스 X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판의 연직 위에 좌침과 나란하게 직선 도선을 고정시켰답니다. 기역은 직류 전원 장치의 단자이고 그림 나는 가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판, 즉 좌침의 N극이 북동쪽으로 회전하여 북쪽 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옳은 것만 찾아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원래 동서남북 방위각에서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켜야 돼요. 그쵸?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요 놈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대요.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 동쪽,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인데 요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대요. 나침판이. 그 얘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의한 힘과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합벡터 방향으로 나침판이 위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 동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즉 도선을 통과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형성된 힘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지구 자기장이고요. 북쪽을 가리키는 건. 자, 그러면 이거는 전류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이니까 동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류가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감아져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도선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야 되니까 직류전원 장치의 기역이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포기해서 봅시다. 기역, 나침판의 중심에서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동쪽 방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동쪽.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의한 방향과 합벡터 방향인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플러스 극이다. 마이너스 극이죠. 디귿,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좌침의 N극이 북쪽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보다 커진다. 자, 요게 세타인데 가변 저항이 증가해요.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류의 흐름이 작아지는 거죠. 전류의 흐름이 작아지면 자기장의 세기 약해지고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면 요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요 힘이 약해지면은 돌아가는 각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커진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고정되어 있고 PQR은 각각 X축상의 X = T, 3D, 4D인 점이랍니다. A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P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랍니다. 자, 3번이요.
Y축상에 A가 있어요. A가 있고 이게 도선 A고요. 이게 Y축상인데 여기에 도선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I0의 전류가 흐른답니다. 자, 여기 중심 O고요. 요게 P점 D, 요게 P점이고요. 그 다음에 ED가 되는 곳에 B가 있어요. B가 있고 얘는 ED 위치에 있대요. 그 다음에 Q점은 3D, 여기가 Q고요. 여기 4D가 R이래요. 이렇게 있답니다. 네, P에서, 여기에서요.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랍니다. 자, 여기서 0이기 위해서는요. A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쵸? 위쪽 방향에서 감아주면 A의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0이 되기 위해서 B에서는요. 나오는 방향 형성돼야 되죠. 나오는 방향 형성되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 그렇죠? 그럼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럼 보기의 기억은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냐? 자, 여기에서 A에서는요. 거리가 D만큼 떨어지고 전류가 I0로 흘렀으니까 똑같이 거리가 D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I0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았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AB의 전류의 자기장 세기는 Q에서가 R에서의 9분의 16배냐?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점 Q에서 따져봅시다. 점 Q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B에 의한 자기장 세기와 A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합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점 Q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합하면 되는데 A에 의한 거는 얼마죠? 거리가 3D예요. 그렇죠? 비례상수 3D I0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요. B도요. Q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K 거리는 D 분의 I0 그렇죠?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K D분의 I0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점 R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A에 의한 거 따지고 B에 의한 거 따지면 되죠. A에서는 4D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마이너스 K 4D분의 I0 B에서는 2D만큼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 K 2D분의 I0 하니까 이거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에다가 3 4분의 3K D분의 I0 그쵸? 그러면 Q에서는 R의 몇 배예요? R에다가 9분의 16배 하면 요거 나오죠? 9분의 16배다. 네, 맞았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림 가와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고정된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에 전류의 세기가 A인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나침반 자침의 냉극이 서쪽으로 세타1만큼 회전하여 정지됩니다. 자, 이것도 2번 문제와 비슷한 겁니다. 단 도선을 이렇게 누여놓지 않고 똑바로 세워놨어요. 이게 A예요. 자,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누여놓지 않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A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런데 여기가 북쪽이래요. 그러면 나침판은 북쪽으로 가리켜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왼쪽으로 직선 도선 AA 주변에서 왼쪽으로 작용한 힘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면 되죠. 그럼 감아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도선은요,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자침의 북쪽에 세기가 IB인 전류가 흐르는 도선 B를 종이면에 수직으로 고정시켰더니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 자침의 N극이 북쪽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2가 되어 정지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A가 있는데 A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나오는 방향. 근데 위에다가 B를 또 놨어요. B. 여기가 북쪽이고요. 자, 이 상태예요.
그랬더니 세타2가 되어 정지한 모습인데 세타1보다 세타2가 작대요. 즉 조금밖에 안 돌아갔대요. 여기서는 이만큼 돌아갔다면 이만큼 이렇게 돌아갔다면 여기서는 조금만 돌아갔대요. 조금만 돌아갔대요. 세타2.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대요. 자, 그럼 B가 없을 때는 6을 한 말이에요. 그럼 B를 놨더니 조금밖에 안 돌아갔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왼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니까 B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요, 이렇게 위쪽으로 흘러야지만 가마주였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주죠. 그쵸? 그러니까 B도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나의 자침이 놓인 지점에서 나의 자침이 놓인 지점에서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입니까? 동쪽 방향이죠. 그 다음에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맞았죠?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지만 전류는요, 지면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같아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IA가 IB보다 크다. 만약에 IA와 IB가 같다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같다면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왼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도선 A에 흐르는 전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디귿은 맞았네요.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은 중심이 점 O이고 반지름이 각각 D와 ED인 원형 도선 AB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이고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래요. 표는 일정한 방향으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른 O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볼까요? AB가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고요. 요게 B. A는 이 안에 A가 이렇게 있고요. 위쪽으로 I0. 요게 D고요. ED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예. 자, 표 해봅시다. 표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구간 1, 구분 1에서는요, B에 B가 I0만큼 흐를 때랑 두 번째 방법에서 B가 I0만큼 흐를 때예요. I0만큼 흘렀을 때 자기장이 B0래요. 자, 그럼 봅시다. A에 I0만큼 흘렀어요. 그러면은 A에 의한 자기장은 K, 반지름 I0예요. 그쵸? 그럼 B에 의한 자기장은요, ED, K, ED분의 EI0예요. 두 번째예요. 구분 두 번째. 그럼 이건 약분돼서 동일하죠. 동일한데, 만약에 A에 흘러가는 거와 B에 흘러가는 게 반대 방향이라면, A는 반시계 방향, B는 시계 방향이라면 B 값은 0 나와야 되죠. 그쵸? A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B는요,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면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크기는 이거고, 크기는 동일하고. 그러면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0 나와야 돼요. 그런데 B예요. 따라서 0이 아니란 얘기는요, A와 B에 흐르는 전류가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즉 A는 나오는 방향, B도 나오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가시죠? 자,
자, 그러면 두 개 다 이걸 합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합하면은 2배 K D분의 I 제로, 이게 지금 B 제로란 얘기, 합한 게. 따라서 이거 하나는 얼마예요? K D분의 I 제로는 2분의 1 B 제로란 얘기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보기 봅시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시계 방향 틀렸죠?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에요. A랑 동일하게. 니은. 그 다음에 1에서 AB 전류에 의한 O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봅시다. I0가 흘러요. I0가 흐르면은 요거 어차피 나오는 방향이라고 지금 찾았죠? 전류의 세기만 줄어들었을 뿐 방향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얼마냐? 즉 요거일 때 요 전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두 개를 또 합하면 되죠? 그러면 BA는 K D분의 I0였어요. 이거 B0죠? 그 다음에 B는요 K 2D분의 전류가 I0예요. 이 두 개 합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B0였단 말이에요. 2분의 1 B0. 그쵸? 그럼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B0죠.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4분의 1 B0. 두 개 합하면요 4분의 3 B0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디귿 맞았네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요것 좀 바꿉시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각각 X = -D, X = X = D에 전류가 흐르는 원형도선 C가 중심이 원점 O인 지점에 각각 고정되어 있답니다. 각각 다 고정이에요.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있고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0. 이게 도선 C고 A는 -D에 있고요. -D에 있고 여기에 위쪽 방향으로 I0가 흐른대요. 이게 A고요. B는 D 위치에 있고요. 여기에 IB가 흐른대요. 응? IB가 I0래요. I0. I0가 흐른대요. A랑 동일하게. 자, 그러면 5에서 ABC 전류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은 0이래요.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그럼 만약에 A가 위쪽으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A의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그렇죠? B가 위쪽으로 흐른다면 B에서는 왼쪽 부분이, B 도선의 왼쪽이니까 나오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거리 같고 전류의 세기 같으면 A와 B가 만났을 때 합쳐서 0 나오죠. 그리고 C만 존재하죠. C에 의한 자기장만. 그렇죠? 그러면 A, B, C를 다 합했을 때는 0이 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A,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래요. 그 얘기는 B가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기억. 5에서 B, D는 보세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냐? A 방향이 시계 방향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럼 B는 아래쪽으로 흐르고, 아래쪽으로 흐르고 위쪽으로 흘러요. 위쪽으로 흐르고 아래쪽으로 흐르면은 도선에 의해서는 중심 O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근데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원형 도선 C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나오는 방향 형성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감아주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A고, 동그라미 A고. 자, 그러면은 보기에 니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A 방향 맞았죠? 다음 기억이요. 5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까? 들어가는 방향 맞았죠?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그 다음에 5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2배. C는요, A와 B가 합해진 것만큼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A 자체로는 2배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님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의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가 Y축에 원형도선 B의 중심이 X축상의 X = D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B의 중심에서 A,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 됩니다. 중심에서. 자, 그럼 이것도 Y축상의 도선이 있고요. 이게 Y축인데 여기 A 도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D고요. 여기가 ED 위치예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원형도선에 B는 전류가. 자, 그러면 원형도선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중심 D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0이 되기 위해서는요, AA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되죠. AA에서 나오는 방향 하려면 A는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래야지만 오른쪽 부분이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그럼 A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네, 기억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중심을 X축상의 ED에 옮겨 고정시킨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형도선을 ED로 옮겼어요. Y축이고 이게 A예요. A 도선에는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여기가 D였고 여기가 ED, 여기 ED인 곳에다가 B를 옮겼어요. 자, 그럼 A에서 멀어지죠. A에서 멀어지면 B에 의한 힘이 증가하겠죠. B에 의한 힘은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ED에서. 됐죠? 그러면 보기 니은 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B 중심에서 A,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래요. 이렇게 했을 때. 가는 A에 의한 거, B,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을 합하면 0이지만 나는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을 합하면 B제로래요. 대신에 들어가는 방향일까요? 나오는 방향일까요? 이거는 A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A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죠. 근데 B의 영향력은 변함이 없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A는 줄어들었고 B는 어떻게 해요? 영향이 없으니까. 됐죠? 나오는 방향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할게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요거는요, 나오는 방향이고, 요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러면 나오는 방향 BA, 들어가는 방향 BB. 이게 0이란 얘기예요. 자, 이거는 나오는 방향, 여기에서 BA를 이제 계산하면, 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면, BA는 D분 K, D분의 I, A란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B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 K 프라임이라고 해야 돼요. 원형이니까. 비례상수는 달라져야 되니까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반지름 R로 할게요. R분의 IB예요.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값은 가와 나에서 변함이 없어요. 근데 A 값은 변하죠. 그쵸? 자, 이걸 BA라고 하면 이건 거리가 ED가 됐으니까 여기가 ED란 말이에요. 이때 BA는 K, ED분의 IA란 말이에요. 즉 2분의 1 K, D분의 IA란 말이에요. 2분의 1로 줄어요. 그쵸? 그럼 요거는 2분의 1 BA 빼기 BB, 요게 마이너스 B제로란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랑 해보세요. 여기서는 BA와 BB가 같죠?
그쵸? 여기를 BA를 BA에다가 BB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B0. 따라서 B는 뭐가 돼요? 2배 B0. 됐죠? B 중심에서 B에 의한 거는 2배의 B0 맞았네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이요.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와 막대 자석을 고정시키고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 솔레노이드와 막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했답니다. 밀어낸대요. 그러면 솔레노이드의 오른쪽 부분이 앵글이 형성돼야 되죠. 앵글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니까 도선을 감아주면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즉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즉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기억. P에서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막대 자석을 향하는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N극이 오른쪽에 형성이 돼요. 따라서 막대 자석을 향하는 방향 맞았습니다. 니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B 맞았고요.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크면은 솔레노이드와 막대 자석 사이에 작용한 자기력의 크기는 커진다. 맞았죠? 그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은 하드디스크의 정보 저장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그림과 같이 하드디스크는 무엇인 산화철로 코팅된 얇은 디스크 위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날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강자성체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강자성체입니다.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헤드의 외부인 점 P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떤 쪽 방향으로 생기느냐. 자, 코일의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쵸? 코일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이렇게, 즉 왼쪽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나가는 방향이 형성되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점 P 위치는요, 위에는 이렇게 돼서 자기장이 이렇게 오니까 아래쪽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A, P, B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럼 이 자기장의 디스크의 산화철은 외부 자기장과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 나라는 방향으로 자기화돼서 정보를 저장하며 전원이 끊어져도 자기화된 정보를 오랫동안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강자성체 A, P, B 순서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자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거.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안 되는 거는요, 반자성체. 따라서 가가 반자성체.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즉시 자기장이 없어지는 거. 즉시 자기장이 없어지는 거에서 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상자성체, 아니오는 강자성체. 따라서 가는 반, 나는 강, 다는 상입니다.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그림 가는 천장에 연결된 실에 매달린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 B 연직 아래에 전원장치 스위치가 연결된 솔레노이드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아직 자기화가 안 돼 있어요. A, B는. 실이 정지한 A,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아무런 외부 조건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A, B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 다음에 가, 나에서 스위치를 각각 닫았을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답니다. 실이 가,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B를 당기는 것보다 크답니다. 즉 당긴대요. 그럼 인력이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A는 강자성체라는 얘기죠. B는 반자성체고요. 되셨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는 반자성체 틀렸죠. 강입니다. 니은 가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연직 위 방향이다. 잡아당겨야 되는데 솔레노이드 전원 연결된 걸 보세요. 플러스 극이 위쪽이죠?
긴 막대가 플러스 극, 전지 표현에서 짧은 막대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따라서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솔레노이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니까 위쪽 방향에 N극이 형성이 되죠. 그쵸? 그러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연직 위 방향 맞았네요. 니은 티그. 나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B는 솔레노이드에 가까운 아랫면이 S극으로 자기되는 게 아니라 N극이어야 되죠. 반자성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그림은 실에 매달린 유리막대의 한쪽 끝인 A 부분을 향해 자석의 N극을 접근시켰더니 유리막대가 자석으로부터 멀어졌대요. 반자성체라는 얘기죠. B는 유리막대에서 A의 반대쪽 끝부분이래요.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유리막대는 반자성체 맞았고요. 니은. 유리막대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거 맞았죠. 디귿. 자석의 N극을 B 부분에 접근시킬 때, 자석과 유리막대 사이에 서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반자성체니까 이것도 밀어내야 되죠.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그림 가는 각각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를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자기화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A, B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가에서 솔레노이드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래요.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요. 가에서. 그쵸? 오른쪽으로 밀어냈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밀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자성체라는 얘기죠. A는 반자성체.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하게 B는 상자성체가 되겠네요.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A는 상자성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B 솔레노이드와 가까운 쪽의 면은 N극으로 자기화된다. 자, 솔레노이드 봅시다.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흘러요. 그럼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에요. 따라서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란하게 자기화가 일어나니까 왼쪽 면, 가까운 솔레노이드에 가까운 쪽면은 N극으로 자기화되는 거 맞았습니다. 디귿. 가나에서 솔레노이드를 각각 제거하고 A와 B를 가까이 하면 안 붙죠. 강자성체가 아니니까.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연직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자기화되지 않은 직육면체 모양의 자성체 A, B를 넣어 자기화시킨 후 나와 같이 가에서 A, B를 꺼내어 자기화되지 않은 철 클립에 가까이 했더니 클립이 A는 붙었어요. 강자성체란 얘기네요. B에는 안 붙었어요. 상자성체란 얘기죠. 그림 다는 가에서 A, B를 꺼내어 A는 천장에 매달고 실로 연결하고 B는 바닥에 놓은 것이랍니다. 그럼 서로 인력 생기지요. 그럼 A, B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 A가 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가 한번 보시면 외부의 균일한 자기장이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N극이 아래쪽, 위쪽이 S극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 B의 밑면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S극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는 강자성체 맞았고요. 니은. 가에서 B의 윗면이 S극으로 자기화되는 게 아니라 N극으로 자기화가 되죠. 디귿.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작은 게 아니라 커지죠. 왜요? B가 당기니까 원래 무게보다 커지게 되죠.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은 공항에 설치된 금속 탐지 장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금속 물체가 금속 탐지 장치를 통과할 때 금속 탐지 장치의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 경보음이 울리게 된답니다. 그림과 같이 판넬에 설치된 코일을 통과하며 장치 외부 방향으로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는 동안 코일에는 무슨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죠.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면 감소하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죠. 그럼 봅시다. 옳은 것. 기억, 금속 탐지장치는 전자기 유도 이용하는 거 맞았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 의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감소한다. 동그라미 기억이 뭐예요? 동그라미 기억?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는 거라고 그랬죠? 세기가 감소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감소하는 거 맞았습니다. 디귿, A는 가로적절하다 해놨어요.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내부 자체 자기장은 감소하지 않게끔 증가해야 되죠. 외부 자기장이 이쪽인데 감소한대요. 그럼 감소하지 않게끔 자체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죠. 그러면 A 방향 맞았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이 금속고리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여 점 PQ를 지나는데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고리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Q를 지나는 동안 Q가 고리 아래쪽에 있을 때요. 그럼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아래쪽이 N극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아래쪽이 N극인데 N극이 증가한다는 얘기는요. 외부 자기장의 N극이 감소하는 거죠. 즉 그쪽 방향으로 N극이 진행해 나가는 방향의 자기장의 극성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억은 S극이라는 얘기죠. S극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자체 자기장이 S극으로 들어가게끔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아래쪽 방향으로 생기게끔 전류가 흐른다고요. 고리의 중심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고 기억은 자석의 N극과 S극 중 하나고요. S극이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보기의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고리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해놨죠. 그럼 P라는 얘기는 P를 지난다는 얘기는 N극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럼 N극이 가까우니까 원형고리에 영향을 주는 원형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증가하지 못하게끔 위쪽 방향으로 N극이 형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미는 자기력 맞았습니다. 디귿,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맞죠? 왜요? Q를 지날 때가 단시간 동안 속도가 빠르니까 단시간 동안의 자속 변화량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요.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P에 도선을 감아 구성한 회로에 전류를 흘려 P를 자기화시켰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전원장치와 도선을 제거한 후 P의 연직 위에서 금속고리를 P로부터 멀리할 때 P로부터 멀리하면 됩니다. 유도전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유도전류의 방향은 A와 B 중에 하나래요.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유도전류가 생겼다는 얘기는 P 자체가 자기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쵸? 도선 속에서 감아진 도선 속에서 자기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강자성체라는 얘기죠. 그럼 보기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나에서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감소한다 해놨습니다. 왜요? 멀어지니까. 맞았죠? 디귿, 나에서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가를 봅시다. 가에서 위쪽이 플러스예요. 위쪽이 플러스면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럼 위쪽 방향. 자성체 P는 위쪽이 N극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럼 나에다가 그대로 옮겨놨을 때 자성체 P의 위쪽 면은 N극이란 말이에요. N극에서 지금 금속거리가 멀어져요. 즉 금속거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줄어들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줄어들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속고리 자체가 위쪽 방향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은 A가 되는 거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은 자가발전 손전등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자가발전 손전등은 회전 손잡이와 연결된 코일이 균일한 자기장에서 회전할 때 코일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전구에 불이 켜지는 장치입니다.
그럼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방향과 코일이 이루는 각 세타에 따라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데 코일이 세타 이퀄 0에서 30도까지 회전하는 동안 코일에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냐라고 했어요. 0에서 30도까지 된다는 얘기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석의 수가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쵸?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증가했으니까 자체 자기장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되죠.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흘러야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CBA 방향으로 흘러야 되죠. 전류가. 보기에 D것은 틀렸습니다. 기어. 자가발전, 손전 등은 전자기 유도 이용하는 거 맞았고요. 니은. 코일이 세타 이퀄 0에서 세타 이퀄 30도까지 회전하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성은 증가하는 거 맞았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그림가는 솔레노이드 주위에서 막대 자석을 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솔레노이드와 막대 자석 사이의 거리는 D랍니다. D. 자, 거리가 D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막대 자석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 값이 늘어난다는 거는 막대 자석으로부터 영향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나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기억. 1초일 때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P 검육의 Q냐 봅시다. 거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1초일 때는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N극이 가까이 와요. 그러면은 솔레노이드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밀어내야 되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P 검육의 Q 방향으로 흐르는 거 맞았죠? 기억 맞았고. 솔레노이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3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작다. 3초일 때를 보세요. D값이 일정하죠. 자기선속은 그 다음에 5초일 때는요. 3초일 때 거리가 1로 일정해요. 5초일 때는요. 거리가 늘어났죠. 그쵸? 그럼 3초일 때가 훨씬 손속이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D급 봅시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와 6초일 때가 서로 같다? 틀렸습니다. 단위 시간당 변화량, 즉 길이 변화, 즉 자속의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는 길이 변화가 빨리빨리 일어날 때 일어나죠. 길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때 자속 변화가 크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자속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전류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고, 따라서 1초일 때가 6초일 때보다 기울기가 크죠. 그러면 1초일 때가 커야 됩니다.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그림은 XY 평면에 수직이고 세기가 B0로 같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에서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 A, B, C, D가 각각 V, EV, VV의 속력으로 플러스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D는 플러스 X, C는 마이너스 X, D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대요. AC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래요. AC에 흐르는 거. 자, 그러면 영역 1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정해 봅시다. 자, 이거를 20번 안 그리려고 그랬더니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역 1이고 영역 2예요. 여기에 A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V로. B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EV로. D는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V로. C는요, 들어오고 있어요. 요게 B, 요게 D. 근데 A와 C, 요게 A고요. A와 C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랍니다. 그러면 영역 1에서 만약에 나오는 방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라면은 이 사각형 도선, A 도선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요 면적이 점점점 증가하죠.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선속이
증가하게 되니까 나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럼 시계 방향이라면은 C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되셨죠? 반시계 방향이래요. 그럼 나오는 방향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지금 요게, 잠깐만요.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얘 시계 방향이고, 얘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점점점 왼쪽 와서 요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는 외부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과 2에서 이 자기장의 방향은 같다? 틀렸습니다. 반대입니다. 니은 A와 D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A와 D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 봅시다. 요 면적은 줄어들어요.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나와야 되죠. 자체 자기장은 나오니까 이렇게 흐르고, 들어가는 방향이 늘어나요. 그럼 들어가지 못하게 나와야 되죠. 그럼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A와 D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네요. A와 D에 흐르는 전류,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었죠? A는 시계 방향이었죠? 그럼 반대 방향이고요. 네, 니은 맞았습니다. D가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가장 크다? B에서가 가장 큽니까? B는 0이죠. 변화가, 자기력선 속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의 자기적 특성 2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